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한의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진단 방법들도 있지만 한방에서만 쓰고 있는 특징적인 진단 방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맥진이 있겠죠. 맥을 짚어서 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혀를 관찰해 가지고 혀의 모양을 봄으로써 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혀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어떠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지 혈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혀를 어떠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혀를 바로 심장의 씨앗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기관이 바로 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적 개념에서 심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순환기계, 혈액순환의 상태라든지 심장이 어떤 식으로 박동하고 혈액을 추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경정신과적인 영역도 한방에서는 심장의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경정신과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또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혀의 상태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비위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위의 상태라고 하면은 비장과 위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 대장을 포함한 전체 소화기계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씨앗이기 때문에 심장의 상태, 이것은 순환기계나 신경정신과적인 상태, 그리고 혀를 통해서 비위의 상태, 그러니까 소화기계의 상태를 같이 나타내 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원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혀의 전체적인 색깔을 봐야 됩니다. 밝은 핑크빛을 띠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핑크빛에서 너무 창백하신 분들이 있어요. 백색, 그러니까 너무 하얗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얗게 창백해진 상태는 허증이라고 부릅니다. 허증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몸이 어디가 허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컨디션이 저하되고 이러한 상태를 이제 허증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어, 혈허, 정허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몸이 허해진 상태가 되면 혀가 하얗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혀가 너무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빨개지는 경우는 이제 열증으로 부르는데요. 열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열은 실열이 있고 허열이 있습니다. 실열이라고 하면 실제 열, 진짜 열을 뜻하고, 허열이라고 하면 가짜 열을 뜻하는데요. 실제 열은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열이 많이 난다든지 타고난 체질이 너무 열이 많으셔가지고 혀가 뻘겋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적색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허열, 그러니까 가짜 열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체력이 약한데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과로에 노출이 됐을 때 안쪽에서 잘못된 가짜 열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허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빨개진 걸 넘어가지고 자주 새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혈이나 음허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어혈이라고 하면 우리 어디를 부딪혔을 때 멍이 드는 것도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월경불순이나 아니면 월경통을 유발하는 것도 어혈이라고 볼 수 있고, 혈액순환, 심혈관계 뭔가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혈관 내에 노폐물이 끼는 것도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혈액 찌꺼기가 생긴 분들은 이제 어혈증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은 혀가 자색,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음허 증상도 자주색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는데, 음허는 뭐냐면요, 만성 소모성 질환,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만성 소모성 질환을 오래 앓으시는 분들은 자주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또 음허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설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혀 위에 이제 유두 돌기들이 있거든요. 그 돌기 사이에 음식물의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타액의 분비물이라든지 구강 내에 상재해야 되는 그 세균들이 약간의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설태의 색깔을 봐가지고 질병의 양상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태의 색깔이 하얀색은 한증, 차가운 증상들이에요.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복통과 설사와 같은, 그러니까 몸이 냉해져서 나타나는 한증의 증상들을 바로 설태가 하얗게 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열증, 몸에 열이 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머리가 아프고 위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렇게 열이 나는 상황에서 설태가 노랗게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태가 까매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설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체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같이 증식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까매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때문에 오래된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이나 아까 음허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음허 증상처럼
오래된 질병을 앓으시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예후가 불량한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설태 색깔이 바로 까만색입니다. 때문에 백색은 우리 한증, 차가움 증상, 황색은 열증, 열이 나는 증상, 그리고 까만색으로 끼는 것은 면역력이 많이 저하돼 가지고 예후가 좀 불량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태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질병의 진행 단계를 판단하거나 예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설태가 얇게 끼어 있는 상태는 좋은 상태로 봐요. 그래서 정상적인 혀에서도 얇게 끼어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이 앞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얇은 설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두꺼워진 설태는 반대가 되겠죠.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나고 몸살 기운이 심해지는 시기, 이러한 시기에 주로 설태가 두껍게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에 설태가 두껍게 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하얀 부분이 없어지고 혀에 빨간 부분만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혀의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설태가 다 탈락해버리고 유두돌기도 탈락해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상태는 주로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 소모성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폐가 다 탈락해버리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음액 휴손이다 라고 부르고, 진액이 다 고갈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맨들맨들한 그 윤기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혀의 맨들맨들한 윤기가 너무 과중해져 가지고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혀를 이렇게 감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상태를 수분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수분 상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한의학적인 개념에서는 담음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담음이라고 하면은 인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가래가 생기고 콧물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역질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뭔가의 물질이 있는 것 같이 여기가 그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발하는 것도 바로 담음이라고 하고, 살이 찌신 분들이 비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살덩어리, 이런 것도 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어디든지 내가 노폐물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혀가 끈적끈적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건조해지는 것은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혀가 건조해지는 열증인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진액이 날아갔을 때 진액 휴손이라고 하는데, 혀에 우리 태도 날아갈 뿐만 아니고 혀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가 건조한 것은 열이 생겼거나 진이 빠져나가는 만성 소모성 질환을 오래 앓으신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혀의 모양도 있습니다. 우리 경면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거울 경자를 써가지고 거울처럼 혀가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혀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혀 위에 원래 태가 있어야 되는데 태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예요. 이것은 바로 빈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혈을 오래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악성 빈혈이 발생하신 분들이 바로 요 경면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지도 모양의 설도 있습니다. 태가 골고루 이렇게 잘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태가 탈락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태가 과도하게 발달되어서 이렇게 지도 모양의 혀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몸이 굉장히 허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이 허해지게 되면 면역력의 균형이 확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우리 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유두돌기가 탈락하거나 설태가 완전히 탈락해버리고, 어떠한 부분들은 또 세균의 증식이 많아져가지고 폐가 굉장히 두꺼워져 보이고, 그래서 지도 모양의 혀 모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오래 떨어져가지고 몸 상태가 굉장히 허해진 상태를 바로 이 지도설로 관찰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치은설도 있어요. 치은이라고 하면 치아 자국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혀에는 원래 탄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우리 머금고 있을 때는 치아 모양이 나을지언정 혀를 내밀었을 때는 치아 모양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혀를 내밀었을 때도 치아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성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만, 근육만 긴장되는 것뿐만 아니고 정서가 긴장되고 근육이 긴장되잖아요. 혀도 같이 근육으로 생겨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긴장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혀를 내밀었을 때 치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스트레스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혀의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바로 거울을 꺼내셔서 한번 혀를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아니면 질병이 있으시다면 질병이 빨리 나을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정신이 건강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혀의 모양이니까 오늘 말씀해드린 걸 토대로 혀의 모양을 관찰하셔서 우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